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지난 6월 4일에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대전 충청권의 표심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 또 어떤 쪽에서는 성숙된 표심이다,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아시다시피 20여 년 만에 야당 시장이 탄생했는가 하면, 충남의 경우는 도지사의 재선으로 대권 행보가 가시화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은 언제나 냉정하고 정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표를 몰아줬다고 해서 또 다음에도 몰아주겠지 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6.4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서 공석이 된 국회의원에 대한 보궐선거가 오는 7월 30일 치러지죠. 대전 지역에서도 대덕구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지역 정가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오는 7월 30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덕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혜성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출사표를 던지셨고 공천 신청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민 여러분과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청의 딸로 태어나서 대전의 누이로 자랐으며 이제 대덕의 정치적 어머니로 나서고자 하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김혜승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큰 동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대전 출신 정치학자로서 대전 충청 지역에 단 한 명의 여성 의원이 없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번 19대 공천을 앞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30% 여성 공천과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제안은 매우 신선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변혁이랄까 이런 것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선거 결과는 대전 지역에 충청 지역에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충청 지역의 문제로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 국제의원 연맹에 따르면 190여 개 국가 중에서 항상 100위권 밖의 여성 정치 참여에서의 아주 후진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몇 년 동안 조금도 변화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네. 그래서 많은 여성계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그래서 대전 충청 지역에 여성 의원 배출이라는 지역 최초 여성 의원 배출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또 무엇보다 또 어려운 시기에 대전에서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대덕이라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 지수가 매우 낮은 것이 우리가 항상 100위권 밖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여성적 특성인 보살핌, 배려, 인내, 강인함, 이러한 것을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능을 한번 발휘해 보고죠. 그리고 그러셨군요.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확신 속에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런 동기에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대덕구의 이제 보궐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덕구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보관은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여성의 정치 참여만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죠. 네네. 지역을 기초로 하는 의정 활동인데요. 대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같이 그 인식하실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주민수와 일자리 부족, 다시 말해서 그 발전 동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인데요. 이것의 그 직접적인 해결책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그 간접적인 그 우선 그 기반이랄까 그 해결책을 보면 대덕구는 그 어떤 점에서 그 세종시와 그 청주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 그 두 지역과 대전과의 그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의 그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이러한 그 지리적 요충지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또 그 한편으로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교통 문제 해결은 가장 그 어떤 기반이랄까 간접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조성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대덕구는 대전시내에 있는 5개 구 가운데서 주민수, 세수, 학군 모든 분야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피해자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시면 이런 문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들려주시죠. 그 방금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일자리 창출은 이 모든 문제, 주민수, 그 인구수 문제와 그 세수 그리고 교육 문제를 그 해결하는 그 출발점이고 기본적인 가장 그 중요한 그 기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대덕구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문제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기업을 오게 할 과감한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 이 점에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우리 대덕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지역,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모든 나라의 그 지금 그 자본주의 위기라고 불릴 때 이 위기가 사실은 그 실업 문제고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이러한 점에서 그 사실은 그만큼 경쟁이 또 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 네. 유치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 점에서 제가 오래전부터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그 어떤 시사점을 받고 있는 것이 미국 알라바마주와 그 조지아주에서 기아차와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한 그 국가적인 차원의 그리고 국가 안에서는 주 사이의 그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그 기아차와 현대자동차를 유치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정치의 어떠한 그 위대한 점이라 그럴까요?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정치권이라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이런 여럿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것의 그 힘에 대해서 매우 놀랐고요. 그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기업이 올 수 있는 어떠한 그 매력적인 것을 부여하는 건데 그 알라바마주와 그 조지아주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슨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러할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혜택과 그 눈물겨운 그러한 그 전략을 펼쳤죠. 그 네. 대통령과 이제 뭐 직접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설 수 없으니까 당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부시 대통령이 나서서 네. 주지사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당시 현대 기아차 그 회장이신 그 정주영 씨. 아니요 정몽주 정몽주. 그 정몽구 예. 회장이 그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그 회장을 감옥에 가두고 있었죠. 이제 그것은 여기 그 관점이 아니니까요. 네, 네. 거기에 그 비밀리에 왔겠죠, 그죠? 나중에 거기에 오면서 사인을 받아갔죠. 그 사인 내용에 부지 그 자동차 그 산업이라는 것은 많은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지를 제공하고 면세 혜택과 그 다음에 건설 자금까지 지원하는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감동받은 것은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그 이 기업 유치에 성공한
이 지역에서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 사람들의 목표는 그 일자리 창출이었죠. 네.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겨우 6,500명이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6,500명의 일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 대통령부터 그 연방 정부부터 중앙부터 모두 나서서 주지사 물론 이 도시까지 나서서 6,500명인데 그게 한 명의 4인 가족으로 하면은 그 26,000명. 네. 그다음에 보통 그 계산법이 그 26,000명 곱하기 10명, 26만 명의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직접적인 현대 자동차의 얘기고 거기에 모든 부품 공장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죠. 은행이면 네. 이 3,000명밖에 안 되는 이 그 폐허 지역에 이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서 그 교육 문제도 그 모든 것이 일자리라고 했는데 부모를 따라서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학생들 숫자가 많아지고 특히 그 한국의 그 교육열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직원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그 활력을 찾으면서 최초로 이 주에서 그 진학률에서 100위권 안에 들어가는 쾌거까지.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해결하면서 모든 게 다 부수적으로 그렇죠. 해결이 됐군요. 직접적으로는 6,500명이지만 아주 감동적인. 자, 아주 조금 이제 이 접근 방법이 그동안 이렇게 만났던 다른 예비 후보자들하고는 조금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덕구의 SOC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비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시급한 SOC 사업은 대덕구의 어떤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좀 들려주세요. 대덕구가 이제 그 교통 소외 지역이고 현재까지 그 지하철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계획 확정된 바로서는 그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덕구에서 그 회덕 지역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덕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덕 그 IC 건설의 추진은 주거 및 상업, 그다음에 그 학군 기능에서 그 대덕구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그 어떤 기초적인 간접적이지만 매우 기초적인 그 역할을 크게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를 위해서 그 예산 확보가 가장 항상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예산 확보에 있어서 그 대전시와 중앙 정부가 그 협력해서 그리고 그 지금의 그 중앙 정부는 그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에요. 이 박근혜 정부와 그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덕구 지역의 그 국회의원이 그 탄생돼서 그 적극적으로 그 설득하고 협의해서 그 여러 가지 기술과 비용 문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점을 그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그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대덕구에는 장동에 육군 탄약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대덕구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이전 촉구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그 예비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들려주세요. 이것도 그 이제 가끔 많이 거론되는 그 문제점으로 그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주요 거점으로서 그 자리 잡았을 텐데요. 이 탄약장이 그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가 생김에 따라서 그 재배치 논의가 되는 것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시 발전과 그 군사적 문제 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장동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그 나아가서 그 대전의 그 균형적 발전과 주민복지 차원에서 그 탄약창 그 시설을 재배치하는 것이 그 중점적으로 앞으로 논의가 그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혜승 예비 후보께서는 이번에 홍일점으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4-5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전략 공천이 됐든 뭐 경선이 됐든 그분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후보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신을 피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다른 예비 후보자들보다 나 김혜승이 꼭
후보가 돼야 될 그런 당위성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들 훌륭하신 경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셨고 다 충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행복 지수가 낮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로 가장 그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 자살률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행복 지수가 낮은 국가의 특징이 자연 환경과 평등 이 문제에서의 취약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평등의 문제에서는 인간적인 불평등이라면 남녀 사이 불평등이 가장 큰 단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이 활약이 크지만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 참여율에서는 우리가 한국이 100위 안에를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의 어떤 후진성을 나타내는데요. 네. 특히 이 점에서는 지난번 19대 공천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인 박근혜 후보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이 점에서 대전 충청 지역은 가장 또 어떤 약점이랄까요? 남녀 평등의 면에서 정치 참여의 면에서 좀 부진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점을 타개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많은 훌륭하신 후보자들이 계시지만 지역 최초의 여성 의원 배출이라는 그러한 어떤 개혁이랄까요? 혁신성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또 지역적으로도 대덕구는 대전에서도 후진적인 그러한 수치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배려와 인내심 또 여러 가지 여성의 정치적 특성을 살려서 후보로서의 어떤 개혁성뿐만이 아니라 정치력에서도 여성적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떤 행복지수, 다시 말해서 불행, 자살률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배려의 정치로서 여성적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다른 후보보다 나을 것이다. 도전에서, 네. 네. 그리고 이제 공천 신청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전략 공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선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겠지만 이제 상황이 이런데 이 전략 공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1차 관문이 공천이겠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간상으로 합리적인 경선 절차를 밟는데 시간과 비용 면에서 좀 촉박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에서도 다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난번에 경선에 의한 공천 결과가 특히 새누리당에서 선거 결과가 어떤 만족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봤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오히려 후유증이 더 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남자 셋의 대전고 선후배 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네. 여성에 대한 공천 필요성,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혁신성이랄까요? 그러한 배려에 대한 공천은 큰 후유증이랄까요? 부작용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전략 공천은 당에서는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하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도 저는 승복할 거다. 네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이 됐던 그런 합리적인 경선 과정을 거쳐서 야당의 후보자가 됐고 또 주민들의 그런 선택을 받아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덕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대덕구의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한 거 일자리 창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것을 위해서 산업 유치를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거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계획 없이 훼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대덕구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 바이오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거, 그 합리적인 선에서 그 점에서 그 제가 적극성을 발휘하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견을 들었습니다. 대덕구민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로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그 남성과 차별화된 그런 특성을 가진 저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아직도 우리는 좀 미흡하다. 뭐 어쨌든 판단은 구민들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뭐 호소도 좋고 부탁도 좋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정치학을 전공한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론과 경험 또 실천을 겸비해서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의 그러한 의정 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지역 보궐선거의 홍일점으로 지금 신청을 하신 김혜성 후보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역시 여성이라 그런지 일면 또 그 다른 후보들 말씀보다는 좀 섬세한 면도 있고 도입이 또 특색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을 어떻게 알리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과연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비 후보자들의 선전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새누리당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김혜성 한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